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 선관위 위원, 상임위원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 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본령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선관위가 불행하게도 굉장히 공정이나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고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특보로 활동했던 우리 조혜주 위원께서 상임위원이 되셨고요. 물론 청문회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아주 SNS에 공개적으로 지지하셨던 조성대 선관위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선관위의 주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분들이 과거에 어찌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관위에 들어가서 정말 일을 하면서 공정하게 하느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일하시면서 이전에 그 상임위원으로 일하시면서 그 이상환 그 예. 위원님께서도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셨는데 민주당 정책 자문위원을 지내고 민주당 공채 1기입니다. 뭐 정당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도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정치적 편향이 심했습니까? 뭐 그전에는 당요 출신이니까 그렇지만 직무를 함에 있어서는 공정하셨습니까? 예, 공정하게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원 가입을 한 20일도 안 되게 하셨던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선관위에서 일하실 앞으로 미래의 그 공정성과 그 정치적 중립을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 20년 이상을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뼈가 굵으셨고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많은 그 직원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경선 관리 업무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하셨는데 이 정당 가입 한 18일, 20일 정도 하신 거 돌이켜 보면은 좀 후회가 되실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했다고 조금은 후회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잠깐의 기간인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임명되시면 가장 그 선관위가 지켜야 할 덕목,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업무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공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어떤 사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지난 4.7 보궐선거 때 선관위에서 내린 유권에서 내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먼저 보이십니까? 예. 자, 투표가 지금 이거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투표 동료 문구로 쓰려고 했던 건데요.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게 사용 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위선이나 무능이나 내로남불이 민주당만을 상징하는 단어로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중앙선관위는 과거에 돼지 저금통 이것들의 특정인을 상징하게 됐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자, 돼지 저금통은 그 당시에 만약 정치적 사안으로 뭔가 돼지 저금통과 연관되는 뭔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이라는 거는 여당도 야당도 다 위선일 수 있습니다.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민주당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내로남불이다. 자기 고백이긴 하지만 이걸 선관위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용 불가 판단을 내리면 민주당이 발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왜 무능, 위선 이런 게 다 우리 당의 상징 단어가 돼야 되냐? 왜 민주당만 유추하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 누가 하십니까?
아까 회의록도 남겨놓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회의록을 남겨놓지 않죠? 회의록은 있고요. 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면 소신 발언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네. 오히려 공정을 해친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정치적 편향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회의록에 남겨도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겠네요. 예, 예. 그럼 영원히 묻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지난 전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적어도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후배들이 있는데 제가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거 해석에 있어서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로 아는 건지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이제 유불리하는 게 또 이게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네. 듣게 되는데 이거는 그 해석의 방향을 결정을 자, 새롭게 알겠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적어도 있겠습니다. 투표는 위선을 이깁니다. 무능을 이깁니다. 이건 국민의 아마 목소리일 겁니다. 그다음이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입니다. 이때 시민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현수막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 다른 거예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국민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불허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은요, 투표의 힘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자, 투표의 힘,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투표를 하면은 바뀝니다. 라고 투표 독려하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찍 투표, 1번 찍고 1번 찍고 일찍 이거 허용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중앙선관위 해석의 방향을 저것이 정당에서 붙이는 정당의 정책이나 안 그러면 정치적 현안의 입장을 발표하는 현수막인 경우 상당히 그것이 다른 90조 위반 사항보다는 폭넓게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권 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석의 방향보다도 해석을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치고 임명되시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인 판단으로 선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